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ASP.NET 코어와 앵귤러 2 그리고 뭐 기반 서비스는 애저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웹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그 어떤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입력하고 어떤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고 즉 입력, 출력, 상세 보기, 수정, 삭제, 검색, 페이징, 소팅 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음,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앵귤러 2를 사용하고요.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를 사용해서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요. C샵의 모델 클래스로 한번 가져가 보고요. 그 다음에 모델 클래스를 바탕으로 C샵의 리파지터리 클래스 만들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입출력을 여기서 구현하고요. 그리고 앵귤러 이제 그 ASP.NET 웹 API를 통해서 JSON 데이터로 뽑아줄 겁니다. 그래서 웹 API 쪽에서는 get 메서드, get 액션 메서드하고 post 액션 메서드, 즉 데이터를 출력시켜주는 액션 메서드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포스트 메서드를 만들어줄 거고요. 이제 get 메서드 했을 때 어쨌든 JSON 데이터로 앵귤러의 데이터 서비스를 넘겨주는데 참고로 데이터 서비스는 뭐 이번 시간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거를 그냥 observable이라든가 프라미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서비스는 일단 건너뛰고 바로 앵귤러 컴포넌트에서 이 JSON 데이터, 웹 API에 있는 JSON 데이터를 받아다가 뷰에다가 출력하는 것까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에서 있는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앵귤러 폼을 통해서 컴포넌트 통해서 JSON으로 웹 API에 포스트 메서드 전달해주고 세이브하고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데이터 출력과 입력을 해주는 간단한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제가 아이디어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ASP.NET 코어로 만드는 거를요. 현재 화면에 있는 요 화면은 동일하게 앵귤러 2를 사용해서 한번 그 만들어 본 거고요. 정말 너무나 간단한 거죠. 이제 간단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이제 필드 딱 하나짜리예요. 그냥 아이디어 하나. 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 입력하는 건 딱 하나고요. A 입력한다. 그러면 저장하고 저장한 내용이 웹 AP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JSON으로 넘겨주고 어디 뭐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저장되고요. 저장된 데이터가 다다다닥 다시 와서 출력되는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하는 너무나 간단한 예제를 뭐를 통해서 앵귤러 2 그러니까 겉에 보여지는 이제 클라이언트 측 기술은 앵귤러 2를 사용하는 거고요.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입력과 출력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열고요. 그 전에 만들었었던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기능인데요.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를 참고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아이디어 매니저, 아이디어 관리자라는 것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이렇게 ASP.NET 코어하고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이거 열어놓고요. 여기다가 붙여서 하나 이제 앵귤러 방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는 제가 사용할 거예요. 테이블 구조 너무나 간단하게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노트 끝. 예, 이거 필드 하나짜리. 이 아이디는 그냥 아이덴티티고 이렇게 데이터 입출력 이제 위주로 우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앵귤러 2하고 앵귤러 2를 사용해서 HTTP 서비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포스트하고 get을 하는 방법에 대한 초간단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그 일단 솔루션에다가 뭐 새로 만드셔도 되겠고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는 웹 방식으로 이제 ASP.NET Core Angular 2 스타터 애플리케이션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어 매니저에다가 요번에는 아이디어 매니저 앵귤러 이렇게 뭐 이제 앵귤러를 앞에다 붙일까요? 그냥 앵귤러 아이디어 매니저 뭐 이렇게 할게요. 앵귤러 아이디어 매니저에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앵귤러 매니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좀 기다려 주고요. 자,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있는 로컬 DB에 있는 요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한번 게시를 잠깐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로컬 DB에다가 자,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게시를 해놓고요. 테이블 하나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요. 예, 게시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 정보를 여기 이제 어디냐 앱 세팅스.json 파일에다 기록할 텐데요. 이것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썼던 것 중에서 앱 세팅스.json 파일에서 요거 있네요. 예, 커넥션 스트링 섹션 하나 카피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DB에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뭐 통합 인증으로 지금은 어쨌든 자 이거는 어쨌든 앞서서 제가 ASP.NET 코어로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1시간 정도 걸렸지만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입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었던 거 요거 잠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데이터가 기존에 넣어놓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이디 관리자 아이디어에서 있네요. 예, 예. 자 이번에는 앵귤러 한글 써볼게요. 앵귤러 2를 사용하여 입출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장. 자 이거는 깜빡거리면서 저장하고 출력하는 기능이 됐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 앵귤러 2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ASP.NET 코어로 만들었던 아이디 매니저는 그냥 잠깐 놔두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개는 가져올 거예요. 서버 측 기능은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뭐 테이블 한번 되겠죠?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샘플 데이터 한 이제 4-5개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갔어? 자 여기다가 그 데이터베이스 아까 슬라이드가 어디 갔죠? 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SQL 서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요 여기서 모델 타입으로 테이블하고 1대1로 매핑된 모델 타입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요. 요거는 그대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모델스 폴더 안에 있는 아이디어 리파지터리 아이디어 리파지터리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자 지난번에 다 만들었었던 거 이렇게 아이디하고 노트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리파지터리 인터페이스는 add하고 get all 메서드 이렇게 있네요. 딱 간단하게 입력과 출력용 요거를 상속받는 리파지터리 클래스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대퍼가 참조가 안 돼 있네요. 자 그러면 project.json 파일에 가서요. 제가 뭐를 가져올 거냐면 대퍼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져다가 project.json 파일 제일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가져와라. 다다다다다다 참조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리파지터리 쪽에 잠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얘네들이 뜨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지정하고요. 자 간단하게 select start from ideas insert into 뭐뭐뭐 이렇게 끝. 자, 요거에 대해서는 서버 측 기술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클래스하고 리파지터리 클래스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자, 얘를 JSON 데이터로 반환을 시켜주는 뭐를 만들자? 웹 API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API는 컨트롤러에다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이름은 이제 웹 API를 만들어 줄 텐데요. 우리가 잠깐만요. 지난번에는 제가 컨트롤러에서 아이디어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MVC 컨트롤러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뭘 만든다? 웹 API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ASP.NET 웹 API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T 코어 쪽에 MVC 웹 API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뭐뭐뭐 컨트롤러인데 이번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 전미사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어 서비스라는 이름의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get 메서드 get 이것도 뭐 단일 데이터 필요 없고요. get하고 post만 입력과 출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put delete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get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뭐를 반환시켜 줄 거냐면 iNumber of t는 우리는 그 요거 아이디어 컨트롤 점 엔터. 자, 그다음에 요거는 자, 이미 리파지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리파지터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인스턴스를 해주면 되는데 귀찮다. 그래도 갔다 와야 되죠. 예. 카피해 오죠. 예. 프로 스타트업.cs 파일에 가세요. 자, i 컨피그레이션하고 요거 요 두 줄을 카피를 해서 스타트업.cs 파일에 컨피그 서비스의 제일 밑에다가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점 엔터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그럼 됐고 그러면 여기다가 CTO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CTOR 탭 눌러서 아이디어 메인 리포지터리는 리포는 읽어다가 그냥 바로 여기서 가도록 하죠. 이름은 리파지터리는 넘겨준 리포를 지정해 주고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지정해 주고 여기다가 컨트롤 점 컨트롤 점 변수 생성 이쪽으로 바뀌었구나. 엔터 쳐가지고 위에다가 프라이빗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라? 리턴해라. 리파지터리에 get all 메서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에 as numerable of t 이렇게. 자, 전체 데이터를 읽어오는 get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마찬가지로 post는 스트링 대신에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거는 뭐로 받을까요? 모델로 받을까요? 또는 아이디어 소문자로 받을까요? 이렇게 받고요. 자, 반환 값은 뭐 제이슨 데이터로 받을까요? 제이슨 리절트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방법이 많이 있는데 제이슨 리절트로 간단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것을 모델에다가 받고요. 리파지터리에 add 메서드에다가 넘겨준 모델 값을 넣고요. 그거에 대한 반환 값을 받아서 m에다 넣어놓고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제이슨에다가 담아서 반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예외 처리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제이슨으로 출력, 제이슨으로 입력 이렇게 두 개만 일단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 것 같죠? 네, 이렇게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세미콜론 앵귤러 아이디어 매니저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요. 실행하고 뭘 테스트 해볼 거냐면 아이디어 API 슬래시 아이디어 서비스를 했을 때 한 서너 개 대여섯 개 있었던 데이터가 일단 제이슨으로 반환이 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API 슬래시 아이디어 서비스를 요청해 주게 되면 이렇게 아까 제 데이터가 이번에는 앵귤러 2를 사용한 입력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포스트 메뉴를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앵귤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웹 API를 일단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get 방식으로 하나, 포스트 방식으로 하나. 자, 요거는 그냥 앵귤러에서 바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왔어요? 일단은 제이슨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와서 이번에는 자, 앵귤러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앵귤러 쪽 코드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럼 앵귤러에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컴포넌트 폴더에다가 제가 아이디어 매니저죠.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폴더 만들고요. 자,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클라이언트 측 기술이니까 타입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 매니저 컴포넌트 닷뭐 ts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일단 데모처럼 하도록 할게요. 뭐 아이디어 매니저의 컴포넌트 그냥 데모처럼 가겠습니다. 예, ts 파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요거에 대한 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TML 페이지를 통일하게 아이디어 매니저 컴포넌트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H2 태그 정도 아이디어 관리자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를 해놓을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고요. 요거에 대한 컴포넌트를 아이디어 매니저 컴포넌트라고 만들고요. 자, 그럼 임포트 블라블라블라 from 앵귤러 코어에서 읽어오고요. 뭐를 읽을 거냐면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데코레이터 여기 안 뜨면 저 개발 못한다고 했습니다. 컴포넌트 가로 열고 닫고 좀 가로 열고 닫고 퍼블릭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자. 뭐 아이디어 제가 복사해놓은 게 있겠죠. 이렇게 네. 아이디어 매니저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고요. 요거는 셀렉터는 아이디어 매니저라고 할까요? IDA 대시 매니저라고 하도록 하고요. 템플릿은 같은 경우에 있는 같은 경로에 있는 아이디어 매니저 .html 문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어디에다가 app.modules.ts 파일에다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포트 이건 미리 카피했으니까 미리 넣어놓고요. from 컴포넌트 폴더에 아이디어 매니저 폴더 안에 있는 아이디어 매니저 컴포넌트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빨간색 없어져라. 그리고 디콜레이션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메뉴에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로 메뉴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떤 이름으로 아이디어 매니저 컴포넌트로 여기다가는 아이디어 매니저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자, 실행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그러면 한 줄짜리 홈페이지가 뜨면 되겠죠? 페이지가 뜨면 되겠고요. 슬래시 아이디어 매니저 엔터 떠라 해서 한 줄짜리 딱 뜨면 돼요. 예, 요거 뜨면 되죠. 예,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아이디어 관리자 여기다가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출력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데이터는 제 로컬 DB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자, 그러면 어디로 갔어? 아이디어 매니저 컴포넌트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네, 그래봤자. 예. 자, 아이디어 매니저 컴포넌트에 와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미 웹 API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어떠한 웹 API 슬래시 아이디어 서비스라는 이름의 웹 API를 ASP.NET 코어를 사용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럼 요 데이터, 요 JSON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읽어서 가져가고 싶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 주냐면 임포트 해라. 임포트 이건 알고 있으니까 http 미리 세팅을 해놓고요. from 앵귤러에 http를 호출해 놓고요. 얘를 이제 http 모듈을 사용해서 한번 얘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간색 왜 뜨죠? 읽어왔는데 없어졌죠? 없어져야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저거를 이제 현재 아이디어 매니저 컴포넌트에다가 주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CTOR 탭탭 하면 좋은데 안 되죠. 컨스트럭터 메서드 생성자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프라이빗 필드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TTP를 HTTP 소문자로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스란 이름으로 퍼블릭 붙여줘도 되고요. 퍼블릭한 아이디어스란 이름의 속성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니형 배열 형식으로 반환해주는 속성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읽어다가 바인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로드할 때 컨스트럭트에다가 또는 on init에다가 해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다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this.http get method get post put 뭐 delete 다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get method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백이면은 URL을 받네요. URL도 이제 필드로 이제 선언을 해놓을까요? 네, 여기다가 이제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URL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API URL는 그냥 바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API /IDEO 매니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여기다가 API this.api URI를 잡고요. 두 번째 매기문수는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 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읽어왔으면 자, subscribe를 통해서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subscribe는 여기다가 result goes to 뭐뭐뭐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result 값에 JSON 리절트 값은 제이슨으로 넘겨준 값일 텐데요. 요걸 어디에다 찍어주자? 아이디어 ds.idio에다가 변환을 시켜주자. 끝.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를 완성을 시켰고요. 그래서 앵귤러 2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 중에서요. 가장 간단한 코드는 요겁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앵귤러 2 사이트의 그 앵귤러.io 사이트의 뭐 매뉴얼 같은 거를 뭐 읽어봐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 방법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본 것 중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부분이 뭐 맵, 뭐 이제 그 RxJS라서 맵에 뭐 캐치에 뭐 그다음 또 뭐죠? 옵저버블로 이제 반환시켜 주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 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빠른 방법. 이렇게. 물론 비동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이제 이제 받아오자마자 출력시켜주는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됐죠? 어디에 아이디어에 뭐가 담긴다? 넘겨좀 데이터 값이 담긴다라는 거죠. 그거를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UL에 언어더 리스트에 li를 하나 만들고요. li를 몇 번 반복한다? 데이터 있는 만큼 ng4 뭐를 ideoS에서 뭐를 읽어보자. let ideo 하나를 읽어서 of ideos.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뭐를 출력하자. 아이디하고 노트였었죠. 그러면 뭐 번호는 아이디어의 id고요. 1번은 뭐 아이디어의 제가 노트라고 했죠. 네. 제이슨 데이터가 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저장 그리고 웹브라우저 가서 새로 고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이슨 데이터를 잠깐만요. 못 읽어온다. 자, 요건데 아이디하고 노트고요. 아이디어스 다시 가서요. 놓친 게 있겠네요. 다시 한번요. 컨트롤 세미콜론 빌드 한번 시켜주고요. 자, 빌드 됐고 다시 웹브라우저로 가서 자 F12번 눌러서 자, 아이디어 매니저를 한번 호출해 주는데요. F12번 눌러놓고 호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러가 나네요. 서버 에러인데 이거 뭐죠? 여러분들은 미리 보신 분들이 있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데이터가 잘못 전달됐나요? 아이디어 매니저 API 슬래시 아이디어 웹 서비스 이름이 아이디어 매니저가 아니죠. 뭔가 잘못 아이디어 서비스죠. 여러분들 미리 찾으신 분들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뭐 제가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 아이디어 매니저 실행하고 200 오케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자, 안녕하세요부터 제가 앵귤러 2를 사용해서 입 출력할 때 이제 일단 출력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데이터 입력 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KX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폼 호리젠탈 하나 이제 폼 하나 만들고요. 뭐 리멤버 필요 없고 자, 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어드레스 대신에 노트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자, 아이디어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박스 이름은 노트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서밋 버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에 대해서는 샵 폼이라고 할까요? 폼은 자, ng 폼에 대해서 정보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메일 대신에 텍스트로 잡고요. 그냥 따닥 2way 바인딩을 사용해서 ng 모델은 요거를 노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됐고 전송 버튼 됐고 저장했고요. 자, 모양만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서밋 버튼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 저장 버튼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ng 모델하고 이름 속성을 같이 줘야 되겠죠. 네임 속성은 노트로. 그 다음에 ng 폼 요거를 잠깐 찍어보면 폼의 밸류를 타입 제이슨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폼에 가서 다시 새로 고침. 디렉티브 ng 폼. 템플릿 기반 폼을 사용했을 때 ng 폼이 없나요? 자, 잠깐만요. 컨트롤 세미콜론. app.modules.ts 파일에서 없구나. 추가를 안 했었구나. 자, 그러면 import from at angular /forms 에 가세요. 폼 모듈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모듈. 자, 폼 모듈 하나 추가하고요. 자, 폼 모듈을 여기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모듈을 임포트 쪽에다가 추가를 해 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다시 그러면 저장하고요. 다시 가서 새로 고치. 떴네요. 이렇게 해서 두두두둑 아이디어 저장 해서 이렇게 하고요. 아이디어가 제가 노트로 해놨죠. 그래서 만약에 ABCD 하게 되면 노트에 ABCD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로 한번 폼의 상태 값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와서요. 폼의 아이디어 플레이스홀더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폼의 상태 값을 한번 제이슨으로 한번 찍어봤고요. 그럼 요거를 포스트로 전송하면 되겠죠. 전송하고 출력되게.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자, 필요 없고 이게 의미가 없죠. 이렇게 지우고 새로 고치면서 이제 저장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 저장 또는 이 서밋 버튼이니까 저 위에서 서밋 할까요? 서밋 버튼이니까 저 위에서 서밋 해도 되고 그냥 버튼으로 하자. 버튼 타입은 버튼.
좀 그러네요. 예. 인풋 타입 버튼이 아니라 예. 그냥 버튼을 서밋 버튼 대신 클릭하고요. 버튼 세이브에다가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폼의 밸류 값을 매기 변수로 전송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폼의 밸류 값을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아직 만들지 않은 버튼 세이브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폼의 밸류 값을 전송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비하인드 쪽에 가서 여기다가 btn save에다가 폼 밸류라고 할게요. 폼 밸류를 받아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http 이번에는 포스트를 하자. 첫 번째 매기 변수는 역시 API URL URI를 주고요. 자, 그럼 빨간색이 뜨는데 여기다가 콤마 찍어보면 두 번째는 바디 값. 자, 본문값, URL의 본문값. 본문값은 지금 폼 밸류를 넘겨준 폼 밸류죠. 폼 밸류인데 우리는 JSON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이거를 JSON.string 파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죠. 세 번째는 옵션이네요. 근데 옵션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은 고민이긴 하네요. 자, 옵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가서 HTTP 주고 헤더스 하나 주고요. 자, 옵션을 미리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스는 new 헤더스 가로 열고 닫고 헤더스 add append에서 컨텐트 타입은 application.json 컨텐트 타입은 application.json 오탈자 확인.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기 변수로는 콤마 찍혀서 세 번째 매기 변수는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중에서 헤더스는 헤더겠지. 헤더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점 subscribe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esult goes to 블라블라 이렇게 놓고요. result 값에 이제 JSON 값으로 만약에 넘겨준 값을 다시 저장하고 그 결과 값을 다시 JSON으로 받아서 this 어디 있어요? 아이디어에 푸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JSON 값으로 푸시를 해주면 굳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해줄 필요 없겠죠. 예. 괄호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저장. 자, 빌드 한번 해주고요.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컴파일러 타임에서는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잠깐 됐고요. 자, 웹브라우저 열고 F12번 눌러서 일단은 창을 띄워놓고요.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다다다닥 웹 API 호출해서 자, 아이디어 서비스를 호출해서 안녕하세요부터 저 뒤에까지 앵귤러 2를 사용하여 입출력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럼 요번에는 앵귤러 2로 데이터 저장 및 출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자, 그럼 아이디어 서비스를 요청했고요. 저장 및 출력하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푸시를 해놨기 때문에 됐고요. 잠깐 포스트로 이렇게 갔다가 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닫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새로 고침하면 1003번에 앵귤러 2로 데이터 저장 및 출력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고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http.get과 http.post를 사용하여 입력과 출력과 입력을 해 봤습니다. 따단. 이렇게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리디렉션 됐을 때도 똑같이 DB에 들어가 있는 값이니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해봤다는 거죠.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일단은
코드 좀 작게. 자, 100%. 너무 작다. 자, 이렇게 보면, 예. 자, 여기 부분이 포스트에 대한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뭐 이제 API URI 빼놓고 여기 부분이 get 방식의 뭐 데이터를 뭐 실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뭐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뭐 데이터베이스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프로젝트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방법. 여기 있는 포스트 쪽 코드는 폼에서 만들어졌던 밸류를 제이슨으로 포스트에서 저장을 시켜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앵귤러2에서 웹 API, 뭐 제이슨 데이터로 받아다가 출력하고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지금 폼 하나짜리잖아요.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던져주고 이제 서버 측 기능인 뭐 ASP.NET Core 웹 API가 받아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에 대한 가장 이제 뭐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있죠. 예. 데이터 입력, 데이터 출력에 대한 어떤 이제 교과서다운 코드를 한번 이제 가장 간결한 코드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까지. 그 다음서부터는 이 코드가 좀 더 이제 복잡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코드로 데이터에 대한 입력과 출력을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HTTP GET, HTTP POST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를 사용했고요. ASP.NET Core의 웹 API를 사용했습니다. 컨트롤러의 아이디어 서비스 컨트롤러에 이렇게 웹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get 메서드하고 필이가 아니라 박스 이렇게 get 메서드하고 포스트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얘를 바탕으로 제이슨 데이터를 넘겨주고 받고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HTTP 모듈을 사용해서요. 그래서 http.get, http.post로 출력과 입력을 해주고요. 그거에 대해서 폼에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코드, 데이터를 입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동영상 강좌에서 아이디어 관리자를 ASP.NET Core로 만드는 강좌에 뒤에 붙여서요. 현재 이 강좌는요. 순수하게 어느 쪽만 봤냐면 ASP.NET Core 쪽에서는 웹 API를 만들었어요. 웹 API는 그냥 서버 측 기능이니까. 여기 있는 웹 API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노드.js가 뭐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 노드.js로 뭐 이제 get 메서드하고 post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뭐 put 메서드, delete 메서드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ASP.NET Core가 훨씬 더 이제 편하니까 손이 익으니까 그래서 ASP.NET Core를 사용해서 이렇게 get 메서드하고 post 메서드를 만든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앵귤러2의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get 메서드하고 post 메서드를 읽어다가 입력과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되는 HTTP 방식, 앵귤러2의 HTTP를 사용해서 뭐 create, read, update, delete 하는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는 현재 이번 시간에 다뤄본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뭐 이제 프라미스라든가 observable로 이렇게 이제 더 뭐 RxJS로 더 뭐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거의 제일 기본적인 코드는 HTTP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강좌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0시간이라네요. 네, 40분 정도에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떠들었는데요. 이제 지난 강좌까지 하게 되면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제 강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강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